한국 못하고 있다. 한국 큰일 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언론은 국내에만 존재합니다. 소위 국뽕이라며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실상은 역사상 그 어느 순간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빛나고 있는데요. USA Today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는 바이든을 지원하기 위한 필라델피아에서의 연설에서 팬데믹으로부터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며 트럼프를 맹비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를 공격하기 위한 데이터로 들고 나온 것이 바로 한국인데요. 그는 팬데믹으로 인한 한국의 인구당 사망자는 미국의 1.3%에 불과하다는 말로 트럼프 정부의 무능을 주장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증이 된 부분인 것이죠. 일각에서 제빠마, 전략적 인내라는 부분으로 오바마에 대한 비난 여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이 발언은 트럼프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나 객관적 증거라는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방역 성과는 또 한 번 홍보가 된 셈인데요. 사실 이런 오바마의 간접 홍보가 굳이 없어도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국가의 경쟁력이 경제력으로 평가받는 현 시점에서 특히나 대한민국의 경제는 그 전망과 가치를 매우 높여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블룸버그는 대한민국의 전망이 소위 세계에서 제일 대단하다는 G7 국가들보다 더 나은 형태로 불황을 빠져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한국의 경제는 수출 회복, 경기 부양책, 그리고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방역에 힘입어 대부분의 선진국들보다 팬데믹으로 촉발된 불황으로부터 더 강력한 회복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코노미스트들의 추정에 따르면 한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은 이전 3개월보다 1.3% 증가했으며 이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2003년 이후 처음인 이번 경기 침체를 세계의 다른 많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를 입으면서 벗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GDP 증가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를 구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성장을 촉진시키고 심지어 기술 부문에서는 일자리를 확대하여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선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며 이는 한국이 팬데믹을 통제하는 데 성공하고 세계적인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4분기에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이런 예상 회복세는 반도체와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한 수출의 반등과 한국의 최대 해외 시장인 중국의 확대에 힘입은 바이며 이번 분기 동안 잠시 확진세가 되살아나면서 소비가 위축되기도 했지만 이 나라는 목표한 수준의 비즈니스 제약 안에서 감염을 억제하였다고 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사는 한국이 지난주 관광 활성화와 소비 활성화의 골든타임을 잡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였으며 정부는 소비 장려를 위해 할인 쿠폰의 유통을 재개했고 회복의 가속화를 위해 11월 초에 쇼핑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2021년 1분기 한국의 GDP가 이웃 국가인 일본보다 몇 년이나 빠른 속도로 팬데믹 이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일부에서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정부가 추진한 재정 전략에 대해 국가 부채가 늘어나 나라가 망한다는 비난을 일삼고 있는데 오히려 그 덕분에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불황 탈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대신하여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셈이죠. 또한 기사는 한국의 재정 추진은 초기 불황 탈출의 중심에 있었고 한국 정부가 올해 들어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을 포함 수십 년 만에 가장 많은 4건의 추가 경정 예산을 집행했으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하는 한편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기업들이 부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연방연합 파이브 아이즈의 소속 국가인 뉴질랜드의 한 경제 전문가는 뉴질랜드의 장기적인 성장 발전 모델이 바로 한국이며 가급적 빨리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 경제학부 교수인 무라트 웅고르는 뉴질랜드의 언론 뉴스룸을 통해 우리는 빨리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팬데믹 경제 쇼크를 넘어 장기적인 생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가장 좋은 예로 그들의 자유무역 파트너인 한국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뉴질랜드는 장기적 성장 과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인데
필자인데 세계 최빈국에서 혁신적인 성공 사례로 탈바꿈한 한국으로부터 생산성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필자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2020년 2, 4분기에 뉴질랜드의 12.2%라는 성장률 감소를 불러일으켰고 모든 OECD 국가들이 상당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고하고 있지만 이런 단기적인 피해를 떠나 이제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방법을 생각할 때이며 뉴질랜드의 생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기에 이런 부분의 변화를 위하여 한국의 경제 변혁을 참고한다면 잠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인데요. 그가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것은 실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을 기준으로 하는 이 도표에서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1950년 미국의 12%에 불과했지만 2019년 기준 거의 63%로 성장했다며 한국의 성장세에 대해 놀라워하면서 지금의 한국은 현대, 삼성, 기아자동차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잘 구축된 혁신적인 첨단 기술 국가로 탈바꿈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반면 뉴질랜드는 상대적인 악화를 겪고 있는데 뉴질랜드의 생산성은 1950년 미국의 92% 수준에 달했으나 2019년에는 도리어 62% 미만으로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뉴질랜드 은행의 경제학자 폴 코너웨이가 뉴질랜드의 정책 입안자들이 생산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뉴질랜드는 정확히 어떤 산업이나 경제 활동을 통해 21세기 경제를 번창시킬 것이며 이러한 분야에서 제약을 없애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무슨 정책이 필요하겠습니까? 라는 아주 좋은 질문을 던진 바 있었는데 그에 대한 답을 한국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정부의 지출은 물리적 혹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혹은 생산성 개선과 같은 여러 경로를 통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도로, 항만 건설 또는 공공부문 연구개발과 같이 공공인프라를 제공하는 형태의 정부 지출은 생산 공정에 활용되며 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은 투자 기술을 향상시킨다는 필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활동에 돈을 쓰는 것이 뉴질랜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지출 영역과 교육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성공 스토리가 뉴질랜드에게 교훈을 제공하고 앞서 폴 코너웨이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아울러 국가 브랜딩이 한국 발전의 핵심 요소라는 그는 첨단 분야 개발과 수출 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한국 브랜드 제품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높이는 데 성공하였고 한국이 메모리칩, 휴대폰 그리고 다른 수많은 전자기기의 가장 큰 공급 국가 중 하나이자 선도적인 공급 국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투자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광대역 인프라 정책, 지역 혁신센터 개설, 테크노파크 도입, 정부와 산업 간의 연구개발 파트너십 등이 바로 그 계획의 구성 요소라는 필자는 2015년 한국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 이후 뉴질랜드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가 된 한국에 대해 뉴질랜드의 정책 입안자들과 기업인들은 이러한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통하여 한국의 정책과 비즈니스 방식을 관찰하고 이를 통한 장기적인 성장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위만 아니 앞만 보며 달려온 대한민국은 어느새 누군가에게는 롤모델이자 동경의 대상이 되는 국가 위치로 훌쩍 성장해버린 것인데요. 여기에 단순한 팬데믹 충격 여파를 막아내는 것을 넘어 현재 우리 정부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명목하에 산업계와 손잡고 또 한 번의 큰 혁신과 장기적 성장 과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미덕이라는 전통적 가치관으로 보기엔 아직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우리 내부에서 간혹 들려오고 있지만 외부의 세상에서 보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은 많은 이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진실이 존재하기에 이제 우리도 자긍심을 조금 더 가져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우선주의 코리아 퍼스트 바이스톰 코리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